사람을 숫자로만 본 그 찰나 당신은 이미 이곳에 머물 자격을 잃었습니다. 이 호텔을 버티게 한 건 차가운 효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흐르던 우리들의 진심이었으니까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호텔 로비에 처음 불이 켜질 때 그녀는 이미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았지만 그녀는 오늘도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이름은 김서연, 22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이 호텔에 들어왔습니다. 계약직 청소 담당이었습니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정도였고 월급날이 되면 병원비와 월세를 내고 나면 손에 남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걸레를 헹구고 다시 바닥에 대고 천천히 원을 그리며 닦아냈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그녀의 손길을 따라 조용히 빛을 머금었습니다. 로비 한쪽 구석, 화분 뒤편의 먼지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일수록 더 신경을 썼습니다.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편하니까요.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듣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스스로를 다독이는 말이었습니다. 서연에게 이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이라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그녀가 이곳에 있는 이유였습니다. 6시가 되자 로비의 정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런트 데스크 직원들은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밝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매니저들은 태블릿을 들고 빠른 걸음으로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그들의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서연은 물통과 걸레를 챙겨 복도 끝으로 비켜섰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길을 방해하지 않으려 항상 벽 쪽으로 붙어 다녔습니다. 지나가는 직원들 중 누구도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오전 7시, 서연은 객실 복도로 올라갔습니다. 투숙객들이 체크아웃한 방을 청소하는 시간이었습니다. 304호실 문을 열자 침대 시트는 구겨져 있었고 욕실 바닥엔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침대 시트를 벗겨냈습니다. 베개 밑에서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나왔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집어들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프런트에 맡겨야 할지 아니면 그냥 두어야 할지. 결국 그녀는 그것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작은 돈이었지만 오늘 저녁 어머니 병실에 들를 때 사과 하나라도 더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연의 하루는 언제나 이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의 흔적을 지우고 다음 사람을 위해 공간을 정돈하는 일. 그 일에는 이름도 감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기 전 그녀는 지하 직원 휴게실로 내려갔습니다. 낡은 테이블 몇 개와 자판기 하나가 전부인 공간이었습니다. 형광등은 깜빡거렸고 공기는 눅눅했습니다. 서연은 구석 자리에 앉아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남은 밥과 김치 그리고 계란말이 한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밥을 떴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돌아갈 곳은 다시 복도였고 그곳엔 아무도 그녀를 기다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오늘도
서연의 하루는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오후 1시 서연은 3층 복도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카트를 밀고 오는데 맞은편에서 프런트 직원 2명이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습관처럼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지만 돌아온 건 침묵이었습니다. 두 직원은 그녀를 스쳐 지나가며 계속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마치 서연이 거기 없는 것처럼, 아니, 정확히는 그녀가 사람이 아닌 것처럼. 서연은 익숙하다는 듯 다시 고개를 들고 카트를 밀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상처받았지만 이젠 무뎌졌습니다. 아니, 무뎌진 척하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복도 창문을 닦으면서 그녀는 문득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낡은 유니폼, 묶은 머리, 그리고 지친 눈. 그녀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직원 휴게실. 서연은 물을 마시러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이미 몇 명의 정직원들이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문을 여는 순간 대화가 멈췄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고 서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자판기 앞으로 갔습니다. 근데 말이야, 요즘 청소 퀄리티가 좀 떨어지지 않아? 누군가 말했습니다. 서연은 자판기 버튼을 누르며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응, 나도 그 생각했어. 시간만 때우는 것 같아. 청소는 그냥 시간 맞춰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어렵다고. 작은 웃음이 터졌습니다. 서연은 종이컵에 담긴 물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목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컵을 버리고 서둘러 휴게실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또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로 나온 서연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는지 슬펐는지 아니면 그냥 지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자신은 사람이 아니라 기능이라는 것을. 청소하는 기계, 말없이 일하고 말없이 사라지는 존재. 저녁 6시. 서연은 마지막 객실 청소를 마치고 카트를 창고에 정리했습니다. 허리가 뻐근했고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하루 종일 쪼그려 앉아 바닥을 닦았던 탓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픈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신경이나 쓸까요?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서연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병원 안 와도 돼. 엄마 괜찮으니까 푹 쉬어. 서연은 문자를 읽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그랬습니다. 자신이 힘든 걸 숨기고 딸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아픈지. 엄마, 나 지금 갈게요. 사과 사갈게요. 서연은 답장을 보내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오늘도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호텔을 나섰습니다. 밖은 어두웠고 거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겐 지켜야 할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점심시간, 서연은 평소처럼 지하 휴게실로 내려갔습니다.
테이블은 거의 다 차 있었지만 그녀는 가장 구석진 자리로 향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끼어 앉는 게 불편했습니다. 혼자 있는 게 편했습니다. 도시락을 꺼내 뚜껑을 열려는데 문득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자 맞은편 구석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작업복 차림에 허리가 조금 굽어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 김밥 한 줄을 먹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노인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호텔에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이 일하시나? 아마 설비 쪽이나 외주 업체분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묘하게 외로워 보였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노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여기 앉으셔도 돼요. 혼자 드시기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노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깊었고 어딘가 슬퍼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그는 잠시 서연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네. 목소리는 낮았지만 이상하게 단정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말을 아껴온 사람처럼. 노인은 천천히 자리를 옮겨 서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서연은 도시락을 펼치며 웃었습니다. 저도 보통 혼자 먹거든요. 같이 드시면 좀 덜 외로우실 것 같아서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김밥을 먹을 뿐이었습니다. 서연도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괜히 부담스러울까봐. 그렇게 두 사람은 말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주변에선 다른 직원들의 웃음소리와 수다 소리가 들렸지만 이 구석만은 고요했습니다. 이상하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서연이 일어서려는데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김서연이요. 서연 좋은 이름이네. 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엔 무언가 알 수 없는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은 일을 하면서도 자꾸 그 노인이 생각났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사람으로 봐준다는 느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노인은 같은 시간에 휴게실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오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저 같은 공간에서 밥을 먹고 때때로 짧은 인사를 나눴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 그 시간은 소중했습니다. 하루 중 유일하게 자신이 투명인간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노인 역시 그랬습니다. 그는 서연을 보며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어느 날 노인이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이 일을 하나? 서연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무도 물어본 적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엔 무언가 깊은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군. 자네는 참 귀한 사람이야. 서연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귀한 사람이라니. 그런 말을 들어본 게 얼마 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니야. 노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평범하게 보이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게 있는 법이지. 그 말의 의미를 서연은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아주 나중에 그녀는 그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오후 4시 관리자 박진호가 서연을 불렀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들고 복도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카트를 세우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김서연 씨. 박진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그는 태블릿 화면을 서연에게 보여줬습니다. 청소 구역별 소요 시간이 그래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다른 청소 담당자들은 평균 1시간에 5개 객실을 처리합니다. 그런데 김서연 씨는 3개밖에 못하네요. 거의 2배 가까이 느린 거예요.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뭐라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조금만 더 깨끗하게 하려고. 그게 문제예요. 박진호가 말을 끊었습니다. 여긴 호텔이지 봉사시설이 아닙니다. 기준에 맞춰서 일하면 되는 거예요. 더 깨끗하게. 그건 오버 서비스입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버 서비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손님들이 불편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손님들은 불편하다고 한 적 없어요. 문제는 당신의 비효율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깨끗하게 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박진호는 태블릿을 내리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평가에 들어갑니다. 기준 시간을 못 맞추면 계약 갱신이 어려울 수 있어요. 명심하세요. 그는 돌아섰고 서연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녀의 귓가엔 방금 들은 말들이 울려 퍼졌습니다. 계약 갱신이 어렵다. 그 말은 곧 해고를 의미했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 월세, 생활비. 모든 게 서연의 어깨 위에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평소보다 빠르게 일했습니다. 구석구석 닦던 습관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곳만 대충 닦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객실 하나를 마치고 나올 때 그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침대 밑 먼지, 창틀의 얼룩. 평소 같으면 절대 넘어가지 않았을 것들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서연은 빈 객실을 향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퇴근길 서연은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 흐릿하게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무언가 조금씩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서연아, 밥은 먹었니? 네, 엄마. 먹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점심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너무 무리하지 마. 알았어요, 엄마. 전화를 끊고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울 시간도 울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고 서연은 그렇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녀는 다시 호텔로 가야 했습니다.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덜 정성스럽게. 그게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요구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서연은 달라졌습니다. 아니, 달라지려 애썼습니다. 시계를 자주 보며 동선을 줄이고 손놀림을 빠르게 했습니다. 하지만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지나다 무거운 짐을 든 할머니를 봤습니다. 캐리어 2개를 간신히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이고, 고맙구나. 서연은 캐리어 하나를 들고 엘리베이터까지 함께 갔습니다. 할머니는 연신 고맙다며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은 웃으며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복도 끝에서 박진호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서연 씨, 그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멈춰 섰습니다.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손님을 도와드렸어요. 그게 당신 업무인가요?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진호는 한숨을 쉬며 다가왔습니다. 포터 직원이 따로 있어요. 당신은 청소만 하면 됩니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본업에 집중하세요. 하지만 다음엔 그냥 지나치세요. 알겠죠? 박진호는 돌아섰고 서연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치라고? 힘든 사람을 보고도? 점심시간 서연은 휴게실로 내려갔습니다. 노인이 평소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 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렇게 티가 나나요? 얼굴에 다 쓰여 있네. 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노인은 말없이 들어주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가요? 그냥 지나쳐야 하는 건가요?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는 잘못한 게 없네. 다만 세상이 자네를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버티는 거야. 자네가 옳다고 믿는 걸 지키면서. 그러다 잘리면요? 그럼 그게 이곳이 자네를 놓친 거지. 자네가 진 게 아니야. 서연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노인의 말은 위로였지만 동시에 현실은 너무 가혹했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은 다시 객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길을 잃은 외국인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지도를 들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박진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다음엔 그냥 지나치세요. 하지만 그녀는 다가갔습니다. Where are you going? 어설픈 영어였지만 부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연은 그들을 목적지까지 안내했습니다. 부부는 고맙다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연은 돌아서며 복도 끝을 봤습니다. 박진호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불려갈 거라는 걸.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녀는 자신이 사람답다고 느꼈습니다. 퇴근길 서연은 노인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자네가 옳다고 믿는 걸 지키면서.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할 수 있을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녀는 다시 그곳으로 갈 것입니다. 자신의 방식으로. 일주일 후 인사팀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서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는 인사팀장과 박진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김서연 씨 배치 전환이 결정됐습니다. 인사팀장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객실 청소에서 지하 창고 관리로 이동합니다. 내일부터 출근해 주세요. 지하 창고요? 서연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지하 창고는 호텔에서 가장 구석진 곳이었습니다. 손님은 물론 직원들도 거의 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네. 청소 업무는 계속하시되 구역이 바뀌는 겁니다. 박진호가 끼어들었습니다. 김서연 씨 업무 속도가 객실 기준에 못 미쳐서요. 지하는 손님 접촉이 없으니 시간에 덜 민감합니다. 거기서 일하시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건 배치 전환이 아니었습니다. 좌천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으로 밀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꼭 가야 하나요? 이건 회사 결정입니다. 개인 의견은 받지 않습니다. 인사팀장의 말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따라 내려갈수록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형광등 불빛은 어둡고 벽은 차갑고 습했습니다. 창고 문을 열자 기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일러실과 연결된 공간이었습니다. 공기 중엔 기름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청소 도구가 한쪽 구석에 쌓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걸레, 낡은 빗자루, 녹슨 양동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물건들이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창문도 없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계음만이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걸레를 적셨습니다. 손에 익은 동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을 닦는다는 게 바닥을 닦으며 서연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그저 성실하게 일했을 뿐인데, 그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었을 뿐인데, 점심시간이 되어도 서연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노인을 마주칠 자신이 없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밀려난 자신이 대신 창고 한 구석에 앉아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목이 메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때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어떻게? 자네가 안 보여서 찾아왔네. 노인은 천천히 다가와 서연 옆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계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힘드나? 노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노인은 모든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곳은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자네가 있으니 이곳도 사람이 있는 곳이 됐네. 노인의 말에 서연은 작게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밀려나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은 때때로 옳은 사람을 벌주지.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니야. 그럼 뭐가 끝인가요? 자네가 포기할 때가 끝이야. 그 전까진 아직 끝이 아니네.
서연은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엔 깊은 슬픔과 동시에 단단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노인은 일어서며 서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게. 약속하네. 이게 끝이 아니라고. 그는 천천히 문을 나섰고 서연은 그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혼자 남은 창고에서 서연은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손놀림은 여전히 느렸고 여전히 정성스러웠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그녀는 자신의 방식을 지켰습니다. 그게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2주가 지났습니다. 서연은 지하 창고에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익숙해진 척했습니다. 매일 아침 지하로 내려가고 매일 저녁 혼자 올라왔습니다. 점심시간에도 더 이상 휴게실에 가지 않았습니다. 노인을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서연이 창고 바닥을 닦고 있을 때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서연 씨, 지금 사무실로 올라와 주세요. 목소리는 무감정했습니다. 서연은 걸레를 내려놓고 손을 씻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인사팀장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 한 장을 서연 앞으로 밀었습니다. 김서연 씨, 계약 종료 통보입니다. 서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네, 오늘부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업무 효율성 미달, 그리고 배치 이후에도 개선이 없었습니다. 회사 방침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열심히 하는 것과 효율적으로 하는 건 다릅니다. 김서연 씨는 후자가 부족했어요. 인사팀장은 서류를 다시 가리켰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다음 주 화요일에 입금됩니다. 서연은 펜을 들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를 쓸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잠깐만요. 서연은 펜을 내려놓고 얼굴을 감쪽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휘몰아쳤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 다음 달 월세, 당장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김서연 씨, 괜찮으세요? 인사팀장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시간을 드릴까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사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서연은 책상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아무도 듣지 못하게. 한참을 울고 나서야 그녀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썼습니다. 김서연. 그 세 글자가 마지막 한 획까지 쓰여지는 순간 무언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연은 서류를 놓고 일어났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로비, 복도, 객실. 지난 4년간 그녀가 닦고 또 닦았던 공간들. 이제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하 창고로 내려가 짐을 챙겼습니다. 사물함에 있던 여벌 옷과 도시락통, 그리고 작은 수건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문을 나서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돌아보니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들었네. 계약이. 네.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노인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미안하네. 왜 할아버지가 미안하세요? 제가 부족했던 거예요. 아니야. 자네는 잘못한 게 없어.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게. 부탁이야. 무슨, 곧 알게 될 거야. 약속하네. 노인은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내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힘들 때 이 번호로 연락하게. 서연은 메모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게. 끝이 아니야. 노인은 서연의 어깨를 토닥이고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서연은 창고 문을 닫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둘러봤습니다. 4년의 시간이 이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호텔을 나서는 서연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저녁 거리는 시끄러웠지만 그녀의 귓가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버스만 계속 달려갔습니다. 어둠 속으로. 그날 밤 서연은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대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어머니는 침대에 기대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을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서연아.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 엄마.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서연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어머니가 황급히 일어나 서연을 끌어안았습니다. 서연은 어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회사에서 잘렸어요. 어머니의 손길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오늘이 마지막이래요.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래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딸의 등을 쓰다듬을 뿐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더 빨리 일할 걸, 더 효율적으로 할 걸. 아니야, 서연아.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저 때문에 엄마도 힘들잖아요. 어머니는 서연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넌 최선을 다했어. 그걸로 충분해. 충분하지 않아요. 다 부족해요. 저는, 서연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넌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내 딸이야. 회사가 널 몰라본 거지. 내가 부족한 게 아니야. 서연은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도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 괜찮아. 우리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 너 혼자 짊어지지 마.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방법이 없다는 걸. 당장 다음 주면 월세가 밀리고 병원비도 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병원 보호자 침대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에 잠겼습니다. 새벽 5시 핸드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평소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알람을 끄고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주머니에서 노인이 준 메모지가 나왔습니다. 거기엔 전화번호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글귀. 힘들 때 연락하게. 마이너스 강민호. 강민호. 노인의 이름이었습니다. 서연은 메모지를 꼭 쥐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구직 사이트를 뒤지며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경력은 있지만 학력은 고졸. 나이는 어리지만 자격증은 없었습니다. 면접을 몇 군데 봤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경력이 단조롭네요. 좀 더 다양한 경험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럴 때마다 서연은 작아졌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서연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에 가기 싫었습니다.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마주하기 두려웠습니다. 주머니에서 다시 메모지가 만져졌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게. 노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서연 씨 맞으신가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저는 그랜드 호텔 비서실 김태영이라고 합니다. 회장님께서 내일 오전 10시에 호텔로 와달라고 하셨습니다. 회장님이요? 네. 강민호 회장님이십니다. 서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 노인이 회장이라고? 혹시 잘못 거신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김서연 씨 맞으시죠? 회장님께서 꼭 만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미 계약이 끝났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와주십시오. 자세한 말씀은 내일 직접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은 멍하니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 노인이 회장이라고. 그 순간 모든 게 이상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그의 단정한 말투, 조용하지만 무게 있는 시선, 그리고 마지막 날 했던 말. 곧 알게 될 거야. 서연은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별빛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자신이 보였습니다. 지친 얼굴, 수척한 몸. 그래도 최대한 단정하게 머리를 빗었습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응, 조심히 다녀와. 잘 될 거야. 어머니는 환하게 웃어줬지만 눈가엔 걱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호텔 앞에 도착한 건 9시 50분이었습니다. 서연은 익숙한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매일 드나들던 곳.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호텔 정문 앞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고급스러운 차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운전석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려 뒷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노인이 내렸습니다. 아니, 이제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반듯한 자세. 허리도 더 이상 굽지 않았습니다. 강민호. 그랜드 호텔 회장. 로비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황급히 줄을 맞춰 섰습니다. 프런트 데스크 직원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인사 자세를 취했습니다. 서연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던 그 노인이 강민호 회장은 천천히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목소리가 한 목소리로 울려 퍼졌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습니다. 서연이 서 있는 곳 앞에서 오셨군요. 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게가 달랐습니다. 회장님,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위로 올라가시죠.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회장은 엘리베이터로 향했고 서연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청소하던 사람 아니야? 왜 회장님이랑?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둘만 남은 공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놀라셨죠?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많이요. 미안합니다. 속인 건 아니었어요. 다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곧 알게 될 겁니다.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회장실이었습니다. 비서 한 명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안은 넓고 밝았습니다. 큰 창문 너머로 도시 전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회장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손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무릎 위에 모았습니다. 회장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한 달 전부터 현장에 있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말단 직원처럼 일하면서요. 왜 그러신 건가요? 이 호텔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숫자와 보고서가 아니라 실제로요. 누가 진짜 일하고 누가 숫자만 채우는지, 누가 사람을 대하고 누가 시스템만 보는지.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봤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요? 네. 보이지 않는 곳을 닦는 당신을. 아무도 보지 않아도 정성을 다하는 당신을. 힘든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당신을요. 회장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당신은 이 호텔에서 제가 찾던 사람이었습니다. 효율이 아니라 마음을 아는 사람.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보는 사람. 서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 호텔은 당신을 내쫓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을 버렸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걸 바로잡으려 합니다. 서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무언가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비서를 불렀습니다. 전 직원 긴급 회의를 소집하세요. 1시간 후 대강당에서. 알겠습니다, 회장님. 회장은 다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함께 가야 합니다. 당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1시간 후 호텔 지하 대강당. 평소엔 행사장으로 쓰이는 공간이었지만 오늘은 전 직원이 모였습니다. 프런트 직원, 객실 관리팀, 식음료 부서, 그리고 청소 담당자들까지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웅성거림이 가득했습니다. 갑자기 왜 회의래? 회장님이 직접 온다던데?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단상 옆에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꼭 쥐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수많은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 사람 왜 저기 있어? 청소하던 애 아냐? 계약 끝난 거 아니었어?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전히 시선이 무거웠습니다. 그때 뒷문이 열렸습니다. 강민호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장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둘러봤습니다. 앉으십시오.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지난 한 달간 여러분과 함께 있었습니다. 회장의 첫마디에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청소 도구를 들고 여러분 곁에서 일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제가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군가 숨죽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보고 싶었습니다. 이 호텔이 진짜 어떻게 돌아가는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시스템이 아니라 마음을.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것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장내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무시하고 숫자라는 기준으로 마음을 짓밟는 모습을요. 회장의 시선이 객석을 훑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회장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김서연 씨. 서연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을 닦았습니다. 시간이 2배가 걸려도 구석구석 정성을 다했습니다. 힘든 손님을 보면 멈춰서서 도왔습니다. 규정이 없어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회장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이 호텔은 뭐라고 했습니까? 비효율적이라고, 시간 낭비라고, 지하 창고로 보냈고 결국 내쫓았습니다. 박진호 관리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인사팀장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 회장이 다시 전체를 향했습니다. 우리는 호텔입니다. 사람을 맞이하는 곳입니다. 숫자를 만드는 공장이 아닙니다. 효율만 따진다면 우리는 기계와 다를 게 없습니다. 회장은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 앞에 섰습니다. 김서연 씨. 네, 회장님.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이 호텔에서 잘못한 게 있다면 그건 너무 사람다웠다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건 잘못이 아니라 자격입니다.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게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이렇게 늦게 알아봐서 당신을 지키지 못해서.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무너졌습니다. 회장이 다시 일어서며 전체를 바라봤습니다. 오늘부로 인사정책이 바뀝니다. 효율성 평가는 폐지합니다. 대신 고객 만족도와 동료 평가를 중심으로 합니다. 장내가 다시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박진호 관리자. 박진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회장님. 당신은 오늘부로 보직 해임입니다. 재교육 후 재배치하겠습니다. 회장님, 그건 이의는 받지 않습니다. 회장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박진호는 입을 다물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호텔은 사람이 만드는 곳입니다. 시스템이 아니라 마음이 만드는 곳입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회의가 끝났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어떤 이는 숙연한 표정으로, 어떤 이는 부끄러운 얼굴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꿈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게 현실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습니까? 저 정말 괜찮은 건가요? 당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이제 당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가십시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다시 호텔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청소복이 아니었습니다. 단정한 블라우스와 정장 바지, 명찰에는 새로운 직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고객 경험팀 교육 담당 김서연. 회장실에서 발령 통보를 받았을 때 서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교육 담당이요? 네. 신입 직원과 기존 직원들에게 진짜 환대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이 해온 것처럼. 하지만 저는 배운 게 없어요. 자격증도 없고 당신에겐 가장 중요한 자격이 있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사람을 보는 마음이요. 그날 오후 서연은 교육실에 처음 들어섰습니다. 깨끗한 책상, 화이트보드, 그리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 지하 창고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파일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신입 직원 교육 커리큘럼. 서연은 파일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녀는 아직 강의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며칠간 밤을 새워 준비했습니다. PPT를 만들고 자료를 찾고 대본을 썼습니다. 하지만 뭔가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첫 강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신입 직원 15명이 교육실에 모였습니다. 서연은 단상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객 경험팀 김서연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서연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은 곳에서 시작했습니다. 청소 담당으로 4년간 일했습니다. 신입 직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건 매뉴얼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서연은 PPT를 끄고 화이트보드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썼습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호텔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설도 시스템도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손님도 동료도 그리고 자기 자신도. 서연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 창고에서 혼자 울었던 날. 아무도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던 복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손을 내밀었던 순간들. 신입 직원들은 숨죽여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여러분이 마주할 손님은 단순한 고객 번호가 아닙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서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짐이 무거워 보이면 도와주세요. 길을 몰라 헤매면 안내해 주세요. 매뉴얼에 없어도
규정이 없어도 사람이 먼저입니다. 강의가 끝나고 한 신입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청소 담당 지원했는데요. 걱정됐거든요. 사람들이 무시하면 어떡하나. 서연은 그 직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이 하는 일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하루를 빛나게 만드는 일이에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경험했어요. 아무도 보지 않아도 그 일은 누군가에게 닿아요. 꼭요. 신입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교육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앉아있던 책상을 바라봤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그녀는 지하 창고에서 걸레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서연아, 어때? 일은 괜찮아? 응, 엄마. 좋아. 정말 좋아. 그래, 다행이다. 우리 딸 고생 끝났네. 아직 시작인 것 같아. 하지만 괜찮아. 이젠 두렵지 않아. 전화를 끊고 서연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지만 호텔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도 그 빛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작지만 꺼지지 않는 빛, 누군가에게 길을 비추는 빛. 그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녀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 사람을 먼저 본 이유, 그리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호텔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직원들이 서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청소 담당자들도 이제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고객 만족도는 상승했고 직원 이직률은 크게 낮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금요일 아침, 서연은 교육실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기존 직원 대상 보수 교육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교육실 문을 열자 30명 정도의 직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박진호도 있었습니다. 재교육 과정을 거친 후 그는 객실 관리팀 팀원으로 재배치되었습니다. 관리자가 아닌 현장 직원으로. 서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진호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연이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은 진짜 환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녀는 화이트보드에 한 단어를 썼습니다. 존중. 환대는 기술이 아닙니다. 매뉴얼을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환대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서연은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상대를 한 명의 사람으로 보는 것. 그게 환대의 시작입니다.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박진호는 고개를 숙인 채 메모를 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교육이 끝난 후 박진호가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저 김서연 씨. 네, 박 팀원님. 서연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박진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당신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숫자로만 봤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지하로 보내고 결국 내쫓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박진호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를 바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정말 미안합니다.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 팀원님, 네. 저도 처음엔 원망했어요. 많이요. 박진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해해요. 당신도 시스템의 일부였다는 걸, 당신도 숫자에 쫓기고 있었다는 걸. 서연은 박진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바꿔가요. 한 사람씩 천천히. 괜찮죠? 박진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오후 서연은 회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강민호 회장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서연 씨. 회장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교육이 잘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아니요, 제가 감사하죠. 당신이 이 호텔을 바꾸고 있습니다. 회장은 서연에게 서류 하나를 건넸습니다. 정규직 전환 계약서입니다. 그리고 급여도 인상됩니다. 서연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내용을 읽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회장님, 저 같은 사람이,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호텔에, 이 세상에. 회장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거리,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각자의 무게를 지고 각자의 길을 걷죠. 네. 우리가 할 일은 그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겁니다. 작은 미소로,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게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로비를 지나다 멈춰 섰습니다. 한 청소 담당자가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서연은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 담당자는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생하시네요. 아니에요. 제 일인걸요. 청소 담당자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근데 선생님, 저 교육대 들었어요. 보이지 않는 곳도 정성껏 닦으라고. 네, 맞아요. 그게 정말 도움이 됐어요. 이제 제 일이 자랑스러워요. 서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정말 중요해요. 절대 잊지 마세요. 청소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불과 몇 달 전의 자신이 보였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켰던 그때의 자신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괜찮아. 곧 빛이 올 거야. 라고. 서연은 교육실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의 의미를, 사람을 보는 것의 가치를.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습니다. 서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일의 크기가 사람의 크기를 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를 만듭니다.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서연은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줄 시작. 그렇게 호텔은 조금씩 그리고 확실히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만들어낸 변화였습니다. 작지만 꺼지지 않는 빛.
그 빛이 이제 더 많은 곳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일의 크기가 사람의 가치를 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를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서연처럼 여러분도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애쓰고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진심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때로는 늦게,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성실함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이 힘든 시간을 보내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여러분 모두의 내일이 오늘보다 따뜻하기를 기도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